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15회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교육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지문을 보면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하되 그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는데 실무교육장을 위탁받으려면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실무교육 내용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네, 실무교육의 경우 법률 지식이 들어갑니다.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이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32시간이 아니라 28시간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그렇습니다.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모두 1년입니다. 사전교육이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인데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전교육 유효기간 1년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연수교육은 2년마다 실시하고요. 연수교육 안 받는 경우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나머지 교육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22번 문제입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보수는 거래 완성한 개업공개사에게 중개의뢰인이 지불하는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의 성격을 갖고요. 맞습니다. 계약 성사시켜야만 받죠. 2번 중개 의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체결할 경우 원칙적으로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집 팔아달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 팔아놓고 중개보수 달라 할 수는 없죠. 3번 거래 당사자 간의 중개보수 부담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중개보수는 쌍방 각각 부담합니다. 4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 약정도 유효하다 했는데 이건 4번은 소위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무효입니다. 다만 무등록 업자가 아니라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업자라는 건 직업적으로 하는 게 업자죠. 업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지만 무등록 업자가 아니라 무자격자라도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계약 체결에 있어 중개행위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중개보수 청구가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 등이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매우 높은 가격으로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한 행위로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겠고요.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이례적인 매매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매매를 업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결정해야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맞고요. 4번 상가 전체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의 매매 등원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상가의 분양계약서일 뿐 법 제33조 소정의 임대,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정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판례니까 그대로 나오니까요. 5번 개업공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매수를 의뢰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하여 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이것은 직접 거래에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개업 공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님하고 직접 거래하지 말고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직접 하면 속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 폐업 신고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요. 1번 기역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개업공개사에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D급 휴업 신고한 개업공개사가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했는데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간판 철거 안 해도 됩니다. 휴업의 경우에는 간판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요. 간판 철거는 폐업,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 3개는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리얼에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에 무단으로 6월 초과여 휴업을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틀린 것은 디귿 하나만 틀렸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